15년 만에 귀환, 서울 지하철에 반하다. 1. 낯설지만 익숙한 서울. 인천공항에서 내린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소피아 로페즈, 42세, 스페인 출신의 교통도시계획 연구원입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의 교통 인프라를 연구해왔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의 지하철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갔죠. 그런 그녀가 15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솔직히 15년 전 첫 서울 방문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복잡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철도에 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깔끔한 내부, 체계적인 안내방송,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까지.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서울 맞나?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해온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 안전의 혁신 스크린도어.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플랫폼 가장자리에 스크린도어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중에서도 이렇게 모든 역에 100%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없었거든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선로 추락사고는 거의 무사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구나.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데 한국은 이미 꾸준히 설치해왔다는 거예요. 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열차 진입 시 바람과 소음까지 차단해서 승객들이 더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이런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춘 곳은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3. 청결한 지하 환경. 15년 전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느꼈던 건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껌 자국이나 작은 쓰레기들이 눈에 띄었고 화장실도 지금보다는 관리가 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강남역, 홍대 입구역, 명동역을 돌아다녀봐도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공기도 정말 깨끗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고급 미술관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건 시민들 모두가 지하철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4. 냉방과 효율돈을 아끼는 기술. 서울의 7월은 정말 더운데 지하철 안은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역무원과 이야기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냉방 시스템을 개선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전력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양냉방칸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들을 위해 냉방을 약하게 해주는 칸을 별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도시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노선이 태반인데 서울은 개인의 체질까지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운영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5. 질서 정연한 승하차. 을지로 입구역에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객들이 열차가 오기도 전에 문이 열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열차가 도착하자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마치 한국인들만의 무언의 약속 같았어요. 뉴욕에서는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출퇴근 시간 강남역 같은 초혼잡 구간에서도 이런 질서가 유지되더라고요. 심지어 휠체어 이용객이나 임산부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건 한국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6. 첨단 서비스 티머니와 안내 시스템.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를 샀는데 이게 정말 맞는 카드더라고요.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카드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서비스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칸에 LCD 안내판, 무료 와이파이, 자전거 전용 칸, 그리고 모든 역에 무료 화장실까지. 파리나 런던에서는 지하철 화장실 이용료만 해도 부담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미래를 향한 도전 GTX. 체류 마지막 날, GTX라는 광역급행 철도를 경험했습니다.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19분이라는 설명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타보니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내부 시설도 고급 항공기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S-벤이나 프랑스의 아리알도 이 정도 속도와 연결성은 꿈도 못 꿔요. 이건 정말 교통혁명이었습니다. 서울이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교통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논의만 할 때 한국은 이미 실현해버린 거잖아요. 8. 클로징 한국인에게 보내는 찬사. 일주일간의 서울 체류를 마치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50개가 넘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정부나 기술자들만이 만든 결과는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시민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훌륭한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인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